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즈 TV에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아거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결혼과 가족치료 박사를 했습니다. 음, 한국 상담학회에서는 수련감독 전문 상담사로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안동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 분야가 그 부부 상담 네, 치료시네요. 네, 저는 이제 주 연구 분야도 부부관계, 음, 결혼 만족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를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한 번 나쁜 남자를 만난 여자들은 거듭해서 또 나쁜 남자를 만나고 그 나쁜 남자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나쁜 남자를 선택하고 그게 이제 본인의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저는 그런 여자들의 심리가 도대체 뭔지 왜 그러는지 너무 궁금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나쁜 남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나쁜 남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쁜 남자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는 좀 존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을 잘 하지 않는 이런 나쁜 남자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제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존중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나는 많이 존중받고 저는 또 존중하면서 살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얘기를 듣지 않고 중간에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 말을 끊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이제 말이 잘린 사람은. 그러나 말을 자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상대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고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가지고 그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이 다를 뿐인데 의견이 다르면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적대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소한 건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옆에 일하는 동료 직원의 볼펜을 내가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음. 그냥 가져다가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지도 않고 자기 자리에 그냥 두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귀는 사람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상대방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고 사실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존중하지 않는 것일 뿐더러 이게 범죄 행위인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나에게 습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늘 존중하고 나의 의견을 묻고 뭐 음, 나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음, 싫지는 않은데 음, 그런데 저 사람이 약간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음, 그리고 누가 되게 친하다고 느껴지냐면 나랑 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친해지면 경계선 없이 허물 없이 음, 막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나랑 친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욕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가정에서 음, 자란 사람은 사람이 안 친할 때까지는 존중하고 존댓말을 하다가 음, 친해지면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음. 욕설을 주고받아야 진짜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뭐 친구들랑 뭐 욕을 그냥 뭐 그냥 욕이 그냥 대화에 껴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편견이거든요, 이게. 이 이렇게. 성별과 상관없이 여자분들도 욕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수준이고 음, 그리고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폭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음, 근데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음, 해야 되냐면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음,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자,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인지적인 왜곡, 성격적인 왜곡이 있다고 봐요. 상처가 심하면. 이건 치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음,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존중할 수는 없어요. 심리 치료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심리 치료가 됐다고 해서 갈등 해결한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나쁜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가 중독자들이에요. 이 중독자들은 되게 회피적이라서요.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되게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갈등을 되게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안 싸우고 잘 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절제가 안 돼요.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는 아까 제가 갈등 해결도 잘 못한다고 했었는데 특히 알코올 중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게 술이면 술만 계속 드시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게임이면 게임만 계속 하게 돼요. 폭력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대체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부모님처럼 폭력을 막 쓰던가 음, 그 폭력이 너무 싫기 때문에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던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폭력 가정에서 자라면요. 네. 내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건강하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폭력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음, 그런데 나는 갈등 해결을 잘 못해요. 음, 그럼 내가 연애를 해요.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럼 음, 난 어떻게 하냐면 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음, 왜냐하면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걸 여자친구가 미리 막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걸. 그렇죠. 음, 그리고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음,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음, 그래도 연애를 할 때는 각자 집에 헤어지고 집으로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내가 혼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또 데이트를 안 해요. 음, 그리고 또 괜찮을 때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하니까 나는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냐면 음, 언제나 늘 자상한 그리고 여자친구의 음, 요구를 잘 들어주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내가 갈등이 생겼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진정이 될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고 회복이 되고 다시 만나야 되는데 계속 같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래서 된다. 말 된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는 유일한 해결 방법, 폭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싹싹 빌고 그리고 보상을 해요. 이거 회유라고 하는데 음.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기간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인데 네가 나를 미쳐 돌게 만든다. 음.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하고도 너처럼 이렇게 힘든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이 세상에 오직 한 여자, 너가 나를 미쳐돌게 한다. 그러니까 너 미친년이고 너 정신병원 가야 된다. 음. 너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폭력적이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합리화를 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언제 상담 오지 않냐면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오지 않아요. 음. 언제 오냐면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를 비난할 때 그때부터 오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이분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사귈 때 아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음.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뭐가 되게 이상하냐면 왜 이 남자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지? 안 싸우더라도 왜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할까?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 난 그게 싫은데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항상 물어봐요.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율을 하고 싶고 음. 서로 같이 행복해지고 싶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하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냥 상대한테만 다 상대가 하자는 대로만 하던 사람은 말하지 않고 계속 혼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죠. 난데없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폭력 가정에 자란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찾는 여자도 있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런 아픔들을 잘 치료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갈등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음. 건강해져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랑 결혼을 하면 내가 다시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음. 그리고 만약에 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많냐면 폭력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만 만나면 돼. 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사람만 만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쵸. 그렇지 않다. 나는 똑같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을 만날까요? 바보같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끌리니까요. 내가 왜 치료가 되지 끌리냐고요. 않으면. 왜? 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되게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아 내가 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그런 악순환 더 나빠지죠. 악순환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않도록. 아마 리드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왜 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끌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한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혼을 하나요? 끌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나요? 아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결혼을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내가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과 갈등 해결도 잘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잘 해가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끌려요, 내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어야 그런 네, 정상인에게 끌리는데 네, 결국 그런 정상이 아닌 뭔가 이상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건 내가 정상이 네. 아니라는 뜻이네요. 내가 뭔가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네,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남자한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음. 그러면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도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건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면. 치료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애착을 느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폭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 왠지 내가 어렸을 때 애착을 형성했던 사람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을 자랐느냐, 이게 폭력 가정이냐, 중독자 가정이냐,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애착을 형성했던 그 사람, 그 음.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음. 내가 어른이 돼서 누구에게 묘하게 끌리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묘하게 끌려요. 나도 모르게. 호르몬이 분비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폭력적이고 학대적이고 중독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느꼈던 그 애착을 건강한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도록 나의 호르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내가 되나요? 그게 가능하니까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겠죠. 그게 음.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문제다. 내가 비정상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인데 본인은 자기는 완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정작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식,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사람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내가 이혼한 사람이라면 보통은 내가 이혼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혼하냐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유지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 생각을 고수해요. 그런데 나의 수준이 그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었던 사람, 내가 살았던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보시면 그게 내 수준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 그렇구나. 음. 거기에서부터 자기 반성이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네. 애초에 내가 누구에게 끌릴 것인가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100번, 1000번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네. 결국 나쁜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배우자에 대한 모든 게 다 싫고 불만족해서가 아니고 좋은 면도 있는데 고통스러운 게 너무 크니까 음.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차선인 거죠, 차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되고 나면 굳이 이혼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갈등이 너무 크다, 힘들다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애끓이면서 사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애가 좀 클 때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아니면 이제 취업할 때까지만 내가 참고 기다렸다. 그때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 부족하다, 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마음속으로는 조만간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부부들은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요, 갈등 해결도 안 되고요, 행복하게 살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불행하게 살면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집의 자녀보다는 음, 차라리 이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음, 행복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음, 아이들도 행복한 게 제일 좋겠지만,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만 참고 살면 음, 괜찮지 않을까? 음, 나만 참고 사는 게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인생도 망치고 자녀들의 인생도 망치고 손자 손녀들의 인생도 망친다는 음.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셨는데, 네. 그 연애를 7년, 8년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는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진짜 막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여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던 남자가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결혼 생활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완전히 폭언에 폭력에, 그러니까 폭력은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남자들이 또 잡으면 세게 잡으니까 아프잖아요. 뭐 못하게 한다,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 폭력 플러스 이제 그런 가정 폭력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이런 상태에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얘기가, 아니 어떻게 연애할 때는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자기는 너무 다른 사람과 7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도 완전 다른 사람과 지금 사는 기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다. 내가 알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때 이제 듣고, 아, 뭔가 그 사람은 뭔가 심리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초반에 우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이해도 가고, 그런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제 좀 이해가 가긴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심리를 조금 더 설명을 부연을 해보면, 이제 이 남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폭력만 쓰지 않으면 좋은 남자다. 음, 근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폭력으로 인한 상처 한 측면과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측면. 음, 그러니까 폭력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폭력만 안 썼으면, 우리 엄마가 술만 안 먹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그래서 내가 폭력을 안 쓰니까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폭력만 안 쓴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 뭐 속였다라기보다는 아마 두 사람 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둘 다 폭력적인 사람들을 피해서 만났을 거예요. 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끼리. 음, 그런데 두 사람 다 갈등 해결 방법을 잘 모르고 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폭력을 사용하게 된 거고, 이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심해지겠죠. 더 음, 심한 폭력을 쓰게 될 음,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너에게 폭력을 쓰는 거지, 내가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내가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 폭력을 쓰면 내가 성을 갈겠다.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자들이,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믿어주자, 그게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같이 치료를 받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럴 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2개나 있으니까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요거를 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즈님 아까 얘기하셨던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손을 잡았다. 그게 신체적 폭력이에요. 아, 진짜요? 손을 잡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네, 네. 그게 폭력이에요. 그것도. 아, 그것도 폭력이에요? 네. 그럼 그리고 이혼사유가 돼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 던졌잖아요. 음, 이것도 폭력이지만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 혼자 내 물건을 내가 집어 던져서 망가뜨렸어요. 음, 상대방 앞에서. 네. 이것도 폭력이에요. 이거는 오, 왜 그러냐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은 음,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지 음, 다 가정폭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일 좋은 거는 녹음을 하시고 음, 요새 핸드폰 녹음기 잘 되잖아요. 음. 녹음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번만 갖고는 이게 잘 쉽지 않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녹음을 하셔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소송을 하시면 이혼 판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나 뭐 옆집에서 웅당탕탕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고 했지. 요즘 같은 때도 그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부부가 같이 심리 그 부부 상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부가 그 상담을 가야 된다는 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해서 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부 상담 치료를 좀 받아봅시다. 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부부 상담까지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한 책임과 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사네 안 사네 하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 거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 부부 상담 치료를 어,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부 상담을 받기 싫어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담 받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어른한테 가서 야단 맞는 시간 이런 게 아니고 헬스클럽에 가서 내가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담을 받는 게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어른에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코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이제 또 다른 걸림돌은 뭐가 있냐면 이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가 이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담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상담료를 비싸게 받는 편이 아닌데 이게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6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그 돈을 아까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건 명확해요. 음, 그게 둘이서 함께 행복하게 계속 잘 살든지 음, 각자 따로따로 헤어져서 잘 살든지 음, 그 차이는 있지만 음. 어쨌거나 행복해지는 건 명확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뭐 30대, 40대 아, 내가 이게 계속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교수님 앞에 상담을 하러 왔다면,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관계가 너무 힘든데 상대는 변화하고 하거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나 혼자 노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폭력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상담을 좀 가자. 그래서 당신이 치료가 좀 되고 회복이 되면 나는 살아볼 의향이 있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똑같이 산다 그러면 나는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너만 우리 집에서는 너만 치료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살 수는 없겠죠. 그쵸. 그리고 뭐 중독의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뭐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 내가 술을 끊고 아니면 절주를 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러면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고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상담도 안 받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과 살 수는 없겠죠. 편에 우리 외도에 대해서 남녀의 외도에 대해서 그렇게 외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자주 우리 이혼 얘기도 좋고 재혼 얘기도 좋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많은 지식들 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기회를 주시면 네. 잘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루한 얘기라서 이제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의 사례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가의 그런 지식을 듣는 것처럼 아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오늘. 다시 살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진님 화이팅입니다. 네네. 화이팅.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